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애청자 여러분, 너구리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봄의 기운이 땅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나른한 이제 계절을 준비해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도 염소 아저씨님, 냥이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 한 주도 바람잘 날이 없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불안해야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주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2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양희님. 검찰이 그 1월 2일 결심 공판을 통해서요, 조 전 장관한테 징역 5년하고 벌금 1,200만 원을 구형을 했었어요. 그래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우리 그 재판부가 그래도 공정하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는 하면서도 뭐 정경심 교수도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때 4년인가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자녀 입시 비리, 뭐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뭐 사문서 위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분 감찰을 무마한 혐의,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음, 참 어이가 없죠.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사안이 이게 문재인 정부 정권 때부터 이제 검찰에서 그 물고 뜯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는 그 굉장한 그 검찰의 그 위력 행사, 압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아우, 그냥 대부분의 좀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죠. 오늘 또 뉴스에 그 각상도 의원 아들 그 뇌물죄, 대리로 입사를 해서 얼마 일하지도 안 하고 간둔 사람한테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준 것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50억, 김만배 씨 녹음 파일에 50억 줘야 된다, 50억, 50억. 그 50억 클럽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아들한테 그렇게 50억을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50억은 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검찰이나 뭐, 법원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조용히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전 좀 안타까웠고,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탈탈탈탈, 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같이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왜 지금 국민의힘당 뭐 이런, 응? 박상호 의원인가요? 그 양반 50억 받은 이런 이야기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저는 그 재판부에 옛날에 그 전 장관, 조국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비리라든가 뭐 불합리한 그런 구속도 있지만, 한국의 그 법 체계를 믿는다. 그리고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가 생각이 나서 도대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좀 이것저것 제 자신을 좀 납득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검사들 자체에서 그 주는 그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하나도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죠. 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어도 증인들이 다 얘기를 했어도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죄를 씌워서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는 그 내용들만 올리기 때문에 판사들은 그 내용을 갖고 결정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각성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도 그 검사들이 이게 뇌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는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음,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무죄를 내기 위해서 내용을 빼버리고 이 사람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내용을 하고 막 이렇게 추가하고, 넣고 예. 그렇게 되면 판사들은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만 답은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 뭐, 그 애청자, 너무 화가 나 예, 죽겠어. 정말 막 음, 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조국 전 장관에게 이 실형이 선고된 것, 이것이 참 문제가, 이 중도층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무리 내용이 뭐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판결을 하게 되면은 중도층 사람들은 뭐, 사정은 딱하지만 결국에는 실제 법을 어겨서 실형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희님이 음,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관들은 사실 양심과 법에 의존해서 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있고, 검사가 뭐 주장하고, 다른 물증이 없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중도층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무조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판결을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음, 문제는 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서류 같은 거 그렇죠. 예. 잘못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죠. 세상에는. 굉장히 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이력서를 기재해가지고 강사 자리를 얻은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 실수라고 누가 얘기하면은, 아니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작은 일. 정말로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다지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표창장에 그것도 직인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언론에서는 그래도 잘못을 한 거 아니냐, 실정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시간이 가고 뭉개면 결국에는 야, 그럼 뭐 민주당 너희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저희라도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중도층의 여론은 쉽지가 않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정말 그 자기들의 권력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판결이 잘못됐다 음, 이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취사 선택을 자기들이 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않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 이 검찰 권력이 지금 음, 가장 큰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이 언론과 검찰의 이 농락에 의해서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음. 억울하다, 막 성질난다, 화가 난다라고 해서 될 건 아니다. 정말 냉엄한 현실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의 민낯을 보잖아요. 반드시 법 개정해서 이 검찰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다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봤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으로 그거를 이렇게 못하게 한 것처럼 똑같이 검찰들한테도 그렇게 다시는 이런 이런, 뭐랄까, 욕망을 갖지 못하게끔, 힘을 갖지 못하게끔 법으로 철저히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올 거라고 바라면서 또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 시민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남을 탓할 시간에 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조금 언론과 검찰의 이제 유 작가님은 카르텔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좀 놀아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김성태 그 쌍방울 전 회장,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한테 변호사 합의를 대납했다.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꼬리표를 물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재명 변호사 대리 뭐 대납 뭐 이런 것들이 꼬리표처럼 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그 부분은 빠졌어요. 이재명이랑 김성태랑은 이런 뭐 변호사 대납은 관련이 없다. 기소를 안 한 거죠. 어차피 질게 뻔하니까. 증거도 불충분하고. 왜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 하면 이 변호사 김성태 하면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이야기가 나오는가, 절로 떠오르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검찰과 언론에 좀 놀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안철수 국민의힘당이죠. 후보가 네. 당대표 출마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염사 아저씨가 야, 돗자리 접어. 그거는 뭐 김기열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게 돗자리를 다시 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안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래도 역시 김기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일단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의원을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이었던가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 만나서요, 같이 사진 찍고,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지지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얼마나 억울한, 뭐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표정은 별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거 보면 표정 밝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예. 무언의 압력을 아니면은 실제로 누군가의 뭐 노골적인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요 뭐 여론이 되게 높게 나오고 막 그래서 당연히 그런 뭐 1등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은 뭐 1등하는 후보가 왜 사퇴를 합니까? 그러면서 뭐 농담이라고 하는 게 뭐 오히려 김현희 사퇴 안 할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여유로운 것 같지만 만약이라도 이 상태가 계속돼서 4월 달에 그 전당대회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또 뒤에서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선 후보 때도 단일화 할 때요. 그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는 뭐 절대로 단일화 안 하고 뭐 누구 찍으면 진짜 그 손가락을 뭐 자르고 싶을 거다 막 그런 얘기를 장을 한 그 짓는다 뭐. 바로 단일화를 했잖아요. 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가 약점이 잡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뭐랄까, 보장을 받았을까? 막 이런 그 추측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를 보면은 이분이 아무런 뭐 자기 사람을 한 명도 저기 지금 중요한 자리에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아주 좀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좀 다 포기하고, 똑같이 나경원처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후위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탈당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약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경원 의원처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네, 제가 우리 미우새에서 돗자리를 깔 필요도 없다고 한 이유는 그냥 뭐 50대 50이니까 하나 찍은 게 아니고
미국 정치계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Democratic falls in love, Republicans falls in line.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민주당은 이 여자 문제, 애정 문제, 요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고, 이 공화당은 줄 서는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비슷해요. 아, 예. 네. 한국의 보수당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정권이라도,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측의 입김이 크고, 아직도 강한 거, 이 많이 봤잖아요. 이준석 같은 사람 상당히 거세게 저항을 해도 다 날라가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는 막 안철수 의원의 여론이 막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현 집권 초기에 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클 것이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 돗자리 깔 필요도 없는 거다. 김기현 그 사람 자체만 보면은 얼마나 참 그 사람 가볍고 별로 신뢰도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를 미는 대통령과 지금 권력 중심가들의 음. 계획이 계속 먹힐 거다. 이런 의미로 돗자리 깔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에는 이 보수당 사람들은 명분 이거보다는 자기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느냐거든요. 그게 빨리 권력가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정말 아닐 때, 정말 집권 말기라든가 도저히 얘들은 가망이 없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권력의 줄을 쫙쫙 쓰죠. 명분이고 뭐도 없이.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뭐 1위였던 후보가 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악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지도력이 있어서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수 여당의 속성이 눈치 보고서 줄 서는. 밥줄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금방 바뀌어요. 네.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뭐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뭐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인가요? 뭐 그런 위원장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그냥 잘라버리고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뭐 다 쳐버리는 그런 모양이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줄 서는 문화가 정말 그 당의 어떤 발전이 정말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윤 대통령이 윤핵관 뭐 윤 대통령 그러면 그냥 똥꼬 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앉혀놓으면 이게 자기가 잘해도 뭐 칭찬 듣고 못해도 칭찬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력에 조금 취해서 아무런 그런 사리 판단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조금 사람들이 앞에 와서 얼마나 지금 아부를 하고 있겠어요. 네, 그래서 좀 권력도 좋은데 권력보다는 좀 국민들을 좀 돌보고 생각하는 그런 좀 정부와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 뭐 하면 몇 프로고 뭐 김기현이 몇 프로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는 그 국민의힘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뭐 일반 국민들은 투표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바꿨죠. 당원만 투표하는 걸로. 아니 그러면 뭐 여론조사를 뭐로 하나요? 뭐 자기네들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겁니다. 그럴 때 그래요? 이제 안철수가 앞서 나갔었던 거고 나경원도 앞서 나갔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들만의 리그군요. 네. 그럼 사람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줄을 쫙 쓰니까. 그게 좀 불편하네요. 좀 듣기가. 예. 뭐 이렇게 철새절 사람들이요, 이 안철수 하면 단일화의 거의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또 전문가죠. 김기현하고 단일화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뭐 재미로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염사저씨님
저거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의회 연설 있었죠? 예, 어제 있었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저녁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 상하 양원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죠. 뭐 연설 잘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일자리와 경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일자리는 여전히 계속 잘 창출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5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됐다. 실업률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최고로 좋은 그런 3.4% 실업률. 아주 환상적인 실업률이다 이거죠. 예. 그런 치적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겠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는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팬데믹은 종식이 되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일자리 아닌 게 아니라 계속 많고 이런 때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힘주어 얘기했고 이거는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어르신들 약 살 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 2,000불 이상은 무조건 안 들게 하겠다. 무슨 약을 사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박수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를 없애려고 한다. 선셋 이제는 사양화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죠. 머저리 그린 같은 경우는 라이어 거짓말장이라고 소리치고. 왜냐하면 실제로 플로리다에 있는 공화계 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이런 거 없애자. 그런데 이제 그거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아니니까 그걸 뺐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언급을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 나오면 인기 뚝 떨어지잖아요. 온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야유를 한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트 실링, 정부 부채 문제. 이거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올라오던 게 지난 정부에서 또 급격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 이제 문제를 지적하니까 또 공화당 쪽에서 야유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 이퀄리티. 어떻게 몇십억 불 대기업 총수들이 간호사나 초등학교 교사보다도 세금을 덜 내냐. 아무리 부자라도 15% 이상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얘기를 해서 부자들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펜타닐이라고 있었죠. 우리 미국에서 우리 태바님이 옛날에 소개해줬던 지금 이 조그만 알약같이 생긴 사탕같이 생긴 이 마약이 너무나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1년에 7만 명이 죽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공화당 쪽에서 또 그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다 해서 야유를 했고, 그다음에 폴리스 브루탈리티, 바로 지난 315화에서 전해드렸던 타이리 니콜스 그 조지아 청년이 멤피스 테네시에서 경관들한테 구타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예, 어제 국정연설에서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 타이리 니콜스 부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계 의원들, 공화계 의원들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참 이렇게 한 사회가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누구의 잘못으로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거를 다루는 그 자세가 너무나 다르구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깊은 위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가슴 아프면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어떤 압력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네.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절대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고, 결국 민주당 주도가 돼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사회가 꼭 이렇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음.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상원의 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퀸티센시얼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아주 모범적이고 제대로 된 연설이다 이 얘기입니다. 퀸티센시얼. 영어 한마디 배웁시다. 케빈 맥카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화당계 의원들은 바이든 연설을 보고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반된 국정 연설인데 제가 봐도 연설 잘했어요. 뭐 더듬거리는 것도 없고 수치 같은 거를 뭐 까먹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매끈하게 잘 얘기했어요. 이 바이든이 뭐 몇십 년 동안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통령 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하여튼 감명 깊게 본 2023년 미국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